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고 아산만원 오염 문제 갖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것은 용인이나 안성하고 얘기할 게 아니다. 아산만원 오염되는 원흉은 평택시에 있다. 포인트가 주민들이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냐. 이 비상급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진짜 완전 유원지야. 우리 용인 땅에 자전거 도로는 어떠세요? 이건 화가 너무 납니다, 이건 진짜. 평택에서 묵은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가. 이거는 좀 꼭 내보내주세요, 사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분 사이다의 이창호입니다. 용인과 안성, 평택 이 세 지역에는 공통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인데요. 용인과 평택은 진이천 때문에 또 안성과 평택은 안성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37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을까요? 각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 모시고 지금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제 오른쪽에 나와 계신 평택의 이동화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동화 도의원입니다. 평택의 염동식 도의원이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의 염동식 도의원입니다. 자, 이제 제 왼쪽에 계신 분입니다. 그 안성의 천동현 도의원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도의원입니다. 자, 그 옆에는 용인의 조창희 도의원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용인 출신 조창희 도의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네 분의 도의원과 함께 그 상수원 보호구역 해법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안성의 천동현 도의원부터 간단하게 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입장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유치원 취장이 있는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은 79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취소한 상수에 대한 혜택은 평택시가 받고 관련 규제는 한 37년 동안 안성시 지역 주민들의 사유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원 취소 시절 상류의 공장 설립 제한이 평택시는 1.67제곱킬로인 반면 안성시는 70.28제곱킬로에 달하고 있고 네. 평택호에 유입되고 있는 지천은 안성시보다는 평택시에 더 많이 위치하고 있어 오염원은 안성 지역인 상류 지역보다는 중하류 지역인 평택시에 더 많은 위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단지 안성천 상류 지역이라는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여 안성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당연히 필요하죠. 해제죠? 네. 자, 그 다음 용인의 조창희 의원님. 예, 조창희 도의원입니다. 우리 천동현 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역에도 79년도에 지정을 해서 37년 동안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기업체, 축산농가 모든 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역 결과에 어쨌든 간에 해제를 꼭 시켜야만이 이 용인 지역의 모든 민원 또 모든 기업체 모든 생활권이나 모든 것이 원만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성과 용인 쪽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 쪽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두 분 이제 평택 쪽의 입장이신데 네. 우리 이동화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네, 우리 천동현 의원님이나 또 우리 조창희 의원님 그 말씀에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절대적으로 존치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고 다시 돌릴 수 없는 게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이고요. 네.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온난화를 대비해서 사실 우리가 공유수 자원의 가치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택은 이제 주한미군이 재배치되고 다시 이제 그 획정되면서 약 한 61,560명이 주둔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이제 그 주한미군과 관련된 그 가족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그 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상급수. 이 경기도 평택은 사실 안보의 도시로 지금 이제 변모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에도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존치를 해야 한다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절대적으로 존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염동식 의원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저도 평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택의 입장을 든다고 하면 당연히 존치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이동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지금 이제 존경하는 우리 천동현 의원님이나 또 조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동안에 37년 동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이제 그 불편함 네. 또 주민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꼭 해제 쪽으로만 풀어서 이제 해결할 것이냐 서로 이제 상생 협력의 어떤 그런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또 용역도 좋고 네. 또 상생 협력의 이 서로 3개 시군이 이제 사인도 하고 있죠. 하고 네. 그런 결과가 이제 우선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그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가되 그쪽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함께 3개 시군이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네네. 일단은 뭐 두 분 양쪽에 이제 해제 그리고 존치 이렇게 나와 있으니 먼저 두 분한테 좀 먼저 여쭙게요. 지금 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갖고 있으면서 평택 쪽에도 피해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평택에서도 뭐 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풀자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규제를 해제했을 경우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네. 그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보상 심리가 네네. 작용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도 이제 그 이동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천으로 해서 또 연결되는 그 천안이라든지 성안 이쪽에서의 그 오염물질이 오듯이 네. 그게 지금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묶여 있는 쪽에서 일단은 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이제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수질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 상황에서 해제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물 공급 갖고 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규제한다는 건 이게 맞지는 않는다. 그리고 두 의원님이 아산만호 오염 문제 갖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것은 용인이나 안성하고 얘기할 게 아니다. 지금 주인위원회 보십시오. 주인위원회가 완전히 유어지 됐습니다. 상수원 보호 남사 끝난 바로 밑에 지역에. 지금 어제 내가 저기 갔다 왔더니 뭐 이것저것 해서 굉장히 무슨 썰매장이라든가 무슨 또 캠핑장, 네, 그렇죠. 주차장 뭐 이런 걸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위는 규제하고 자기네 해서 아산만호 오염되는 원흉은 평택시에 있다. 사실 이거 꼭 해정해버려 돼야 되는 이유가 이 팽성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아시죠? 팽성 상수원 보호. 네네네. 그걸 82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82년도에. 근데 2009년도에 해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완벽히 다 해제해서 접쪽에는 이 급적쪽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6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 해제 안 했을 때는 사실 평택 인구 얼마나 됐어요? 어? 그거를 본인 날 거는 다 해제해서 완벽히 해놓고 그냥 무슨 이런 데다 지구 지정해서 공장 전부 다 짓고 있고 또 아까 우리 천연님이 얘기했 전기로 또 용인 안성 땅을 거쳐서 가고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산만호 수질 개선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팽성 상수원 보호도 해지 말았어야지. 거기가 이제 미군이 전체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미군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해제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게 미군 부대의 군부대 이 기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팽성은 지금도 저희가 팽성읍이 평택에서 읍이 제일 먼저 된 데가 이 팽성이거든요. 지금 그때가 3만이에요. 그때 읍이 될 때 팽성읍이 된 게 한 30년, 40년 전에도 3만이었는데 지금도 인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평택호와 좀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평택호는 사실 이제 하구 방조제가 이제 건설되면서 사실 인공호지 않습니까?
상류 지천의 이제 수질 관리에 제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유입 지천에서 들어오는 그 수질이라든지 수량에 따라서 이제 평택호의 그 수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그 상류는 사실 이제 대부분 밀집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중류 지역을 보면은 도시와 농촌이 이제 병행해서 사는 그 도농 복합 도시로 이제 다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류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안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번 위에서 자연 훼손이 된다든지 규제가 이렇게 해제가 되면 사실 금세 자연 훼손이 일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수질 악화는 불 보듯이 뻔하게 이제 나올 거라고 저희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평택호가 상당히 참 중요한 그 하나의 담수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자꾸 이걸 꼭 보존해야 되고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의 논리를 피는 겁니다. 이게 상수호 보호구역은 안전한 물 공급이냐 원인은 그럼 그거는 주민들에게 식수원 문제인데 지금은 발전되어서 광역 상수도가 있어서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충분한 공급이 돼요. 포인트가 주민들이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냐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은 다 광역 상수가 돼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유천시장으로 연결시키고 하면은 평택 시민들이 먹는데 물 부족이 안 납니다. 안 나고 지금 이 규제로 인해서 평택은 1.6 제곱킬로미터가 보호구역에 이 규제를 받고 있지만은 안성은 70.87, 그건 뭐 60배 정도로 규제를 받고 있고 재산 가치로 보면은 한 10조 원 이상을 규제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물 공급에 만약에 부족해서 그런다면은 할 말이 없죠. 근데 안전하게 물 공급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물 공급이 된다면은 그 비용, 그 지금에 먹는 37,000명의 물 먹는 비용이 한 1년에 1억 원 정도 증가된다. 뭐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로 상생 발전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 평택은 1.67 제곱킬로고 안성은 70.87 제곱킬로미터 한 60배 이상을 규제를 받고 있어서 재산 가치나 공장 설립 이런 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좀 그 방법에 대해서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좀 해제를 시켜줄 수 있도록 안성시에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그냥 간단하게 네. 코멘트를 하고 싶은 거는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이제 그 비용 분담은 나중에 이제 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전되고 재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평택 전체 인구 한 10% 정도가 이제 주둔을 하는 겁니다. 그 인원이 정확하게 61,560명이라는 인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평택은 안보 국제화 신도시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은 저희가 제일 필요한 게 이럴 때는 비상급수입니다. 비상급수. 왜 안보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은 꼭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상급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아니 그 듭니다. 비상급수가 안성 용인 그 지인이천 거기 있는 거 갖고 비상급수가 됩니까? 예, 충분히 그게 제일 중요한 아니 겁니다. 그 지금. 몇 톤이나 나와요 생산이?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약 한 7만 지금 4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급수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일일 7만 4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급수 인원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급수 문제, 상수원이 물론 이제 급수 문제를 논하는 거지만, 이 평택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그 평택호 물 수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물이 농업용수 내지는 공업용수로다가 다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면적으로 따지면 용인까지도 다 이 지금 평택 그 지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수지고 안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평택이나 안성이나 용인이나 또 더군다나 화성 일부까지 평택 지사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수원 기흥저수지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물이 위에서 상수원 쪽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다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해가지고 절대 이 오염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관리 잘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뭐 인류 역사에서 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봤잖아요. 푸는 순간에 보상 심리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뭐 너나 할 거 없이 개발의 어떤 지금 저 업체들도 보면 지금도 계속 그 부대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게 기업의 윤리가 제대로 살아있질 않아서요. 슬금슬금 버리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군부대도 마찬가지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염은 과거에 한 몇 년 이 물에 대한 이 관심이 좀 부족했을 때만 하더라도 평택구의 농업용수도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 BOD 수준이 그 정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지금 이제 배수관문 쪽에 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바닷물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간간히 이제 홍수 때도 좀 내보내고 다시 좀 물도 받고 하면서 또 준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질 개선을 좀 많이 해놓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래도 뭐 농업용수로다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 전에 그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주변에 그런 게 없을 때도 상당히 수질 오염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평택에 묶여 있는 것보다도 수십 배가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동시에 다 풀렸을 때 과연 오염원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 아산만호 그거는 평택 시민이 해야 돼요. 우리 왜 안성 용인이 그걸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인이면 거기서부터 모든 해외 네일브 마이크까지 해놨더라고 진짜. 그런 걸 다 해놓고 위에는 우리 용인의 그 상수원 보호제 다리 딱 건너면요 1급수예요 거기 도로고. 그리고 우리 이동면 어비리 저수지가 100만 평입니다 그게 정화조예요. 우리 이동면에 기업체가 300개가 넘어요. 지금 한 400개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다 정화해서 내려. 그리고 어비리 저수지 그 300개 기업체가 있어도 거기 오염 절대 안 됩니다. 하주종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또 아산만호 그거를 왜 안성 용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이거를 평택서 아까 새강, 직강 거기서 내려오는 분을 측정을 해서 거기서 전혀 깨끗한 물이 들어간다. 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지금 여면님 말씀대로 이 안성이나 용인서 오염시키는 것 같으면 좋다, 존치해도 좋다. 그러나 평택서 원천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택서 내려가는 물, 이 또랑 조그만 지천까지 관리를 어떻게 했나. 지금 지인이면에 가보세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진짜 완전 유원지야. 우리 용인 땅에 자전거 도로 하나 없었어요. 사실 이건 화가 너무 납니다. 이건 진짜. 에? 한번 평택 상수원 뭐 지인이면 그 다리를 딱 서서 아래 보고 이 도로다 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이거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생각해줘야지. 무슨 뭐 어비리 저수지 100만 평이에요. 그 1.5km까지 평택 시장 사이를 맡아야지 공장을 짓는 거야. 평택에서 묶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가의 시책이었고 국가가 필요하다고 국토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걸 한 건데 평택에서 풀고 안 풀고의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택 이익만 찾기 위해서 용인 안성에 불이익을 준다. 평택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토론회를 지인이면 그 유원지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보고, 진짜 이것이 어떤 건지 좀 들여다보고, 진짜, 존치를 해야 되나, 해제를 해야 되나, 그것도 보고, 또 저는 이 나온 김에 지인이면민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인이면 일부 은살진의 입적지에 상수원 보호에 묶여서 용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얘기 듣기에는 뭐 텔레비, 냉장고 이런 걸 뭐 시에서 사주고, 도로 좀 넓혀주고 이런 거 있다는데, 사실 그거 갖고 양이 안 차잖아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대한민국 발전이 경부고속도로 쭉 타고 내려오다가 지금 동탄까지 왔습니다. 남사 지인이면 꽉 묶였어요. 사실 재산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폐쇄가 되면 권리 500만 원, 1000만 원 같은 요 근데 그걸 그냥 30만 원, 30만 원 가는 농지로 다 묶여있다는 게 지인이면민들은 이해가 안 가. 이거는 좀 꼭 내보내주세요, 사실. 지인이면민들 진짜 요번에 우리 토론회도 있었지만 잘해서 좀 협조를 해주셔갖고 지인이면에서 이걸 해야 돼요. 남사 안성서 할 게 아닙니다. 평택시에서 이걸 해서 평택시장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 도의원들 할 것도 아닙니다. 지인이면민들이 틀림없이 나서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소질 문제, 그리고 또 물 공급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점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좀 눈에 좀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까지 온 토론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한 말씀씩 일단은 정리하고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동환 의원께서부터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에 좀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고요. 네, 들어가도록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37년간의 물의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평택, 용인, 안성. 사실 세 개의 시가 잘 융합을 하면은 더 좋은 시너지도 내고 더 좋은 도시로서 탈바꿈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렇게 언쟁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저희는 하류다 보니까 상수원에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의 중요성을 저희는 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존치에 대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염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도 뭐 대충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대로 이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의 중요성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는 뭐 자타가 다 인정을 할 것 같은데요. 이동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안성이나 용인에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튼 안성이나 용인 그쪽에 뭐 저희보다도 많은 이 땅이 묶여 있어서 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또 그렇게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또 하천에 있는 하류 쪽에 있는 우리 평택 주민들도 나름대로 발전해가면서 좀 큰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감사하고 고마울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 의원님. 네, 물론 뭐 물도 중요하고 아산만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성 쪽도 마찬가지지만 급작게 일부를 다 산단이나 공업단지로 묶어가지고 개발해서 해놓고 나머지를 좀 풀어야 되지 않나. 계속 말씀드리자면 용인 쪽에 내려오는 물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절대 옛날과 틀리고 공무원들이나 관계부처 환경부에서도 이런 폐수 나오고 모아서 이거 뭐 하루 종일 처리장이 있다고 해서 이걸 엉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투명하고 좋아지고 모든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 해제시켜도 색강 살리고 이런 거 엄청나게 잘 할 것을 아니까 우리 두 의원님께서 좀 잘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해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평택시의 물 공급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네. 지금 하천 오염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안성에서는 BTO 사업을 통해서 1,520억을 투입을 해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폐수종말 처리장이나 이런 사업도 110억 투자해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전에 평택시에서 염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해서 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한 37년 동안 안성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 주민들이 재산 가치를 10조 원 이상을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고 공장도 못 짓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도 보면서 합리적으로 이 대안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분 이제 좀 가라앉으셨죠? 네. 평택은 피해받는 데가 거의 없죠. 이 안성 쪽에 불만이, 이 연구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아니, 많으실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나죠. 사실. 제가 도의사한테도 이랬습니다. 만약에 이게 해제한다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가서 말이야. 사실 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왜 말해야 되냐?